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영 피해자들이 70년 만에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이어서 수영인들이 받은 유죄 판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환호하는 제주 4.3 수영인들. 70년 전 공소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군사재판에 대해 사실상 무효 판결이 나오자 벅차오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힌 수영인들은 이제야 어깨를 펼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망사리 속에 가두었던 몸이 이제 망사리가 다 끌려지고 끈이 다 날아갔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공소장과 판결문이 없는 국내 첫 재판인 제주 4.3 재심 청구 소송.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넉 달 만에 재심 청구인 18명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어떤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소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의 증거가 있다 없다를 넘어서는 총체적인 불법이었습니다. 무죄 판결보다 훨씬 더 나아간 당시 제주 4.3 군법회의의 총체적인 불법성을 확인하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4.3 도민연대는 추가로 확인된 4.3 수영인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2차 재심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4.3 수영인들에 대한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4.3 수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이렇게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로 수영인 18분은 70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인 폭력으로 전과자 신분이 돼 가족에게조차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왔던 오희춘 할머니와 수영인 재심을 이끌어온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를 뉴스 주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 4.3 당시 해녀 모집인 줄 알고 찍었던 손도장 때문에 전주형무소에서 1년을 살았던 오희춘 할머니. 70년 동안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고개를 들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나는 이제 죄를 벗어났다. 너네들 다 나를 죄인으로 죄짓으니까 간친역 살았죠. 이렇게 인정했지만은 이제 판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는 죄가 없다. 나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기습을 내오고 살자 이런 마음이 들어가 이제는 조금 고개를 요만히 했다가 요만은 들어진 것 같다. 이미 희생된 수영인들을 대표해 조금이라도 더 명예회복 과정을 지켜보는 게 오할머니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우리처럼 살아온 사람은 이렇게 회복이라도 하는데 그 죄없이 아무 분시도 모르고 그 골갱이심한 검질이나 매국하는 처녀들이 무엇을 알아서 그 총을 맞아. 오래 살면서 이 4.3 그 명예회복을 어디까지나 어떻게 가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라도 내가 알고 싶어서 2, 3년만 5년만 살고 있었으면은 끝장을 보고 싶은데 이제 뭐 내일 모레 90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20년 가까이 수영인 문제를 조사하고 무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는 이번 판결이 4.3의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4.3 역사가 그동안 많이 왜곡되었지 않아요. 4.3을 반란이라고 폭동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지금 18분을 포함해서 당시 제주도 사람들을 폭도라고 그러고 빨갱이섬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4.3 역사가 좀 바로잡힌 계기가 되지 않았나. 도민연대는 추가로 확인된 수영 생존인에 대한 2차 재심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백한 그 국가의 잘못된 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책임을 묻는 형사 배상 소송을 하겠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이 명예회복의 시작이라는 수영 생존인들과 4.3 도민연대. 명예회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4.3 수영인의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이 따랐습니다.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4.3 당시 군법회의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영인들의 한이 풀리는 판결이 나왔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받은 결과 2만 1,300여 명이 접수했습니다. 추가 신고한 4.3 희생자는 사망자 199명과 행방불명인 68명 등 342명이고 유족은 2만 1,000여 명입니다. 제주도는 빠른 시일 내에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4.3 실무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희생자와 유족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최측근이었던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언론 사찰과 여론 조작 지시를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인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세간의 왕 실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세가 높았던 현 전 실장이 영리병원 문제에도 개입하면서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 계획을 승인해줬던 지난 2015년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병원에 우회 투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에 투자하기로 한 중국 BCC에 소속된 세인트 바움 병원을 서울 강남에 BK 성형외과가 설립했고 개원식에 이기재 전 제주도 서울본부장이 참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언론 사찰과 댓글 작업을 했다는 조창윤 씨의 비망록에 영리병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녹지병원과 관련해 제주 출신인 BK 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 현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현광식 전 비서실장이 영리병원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 했다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조창윤 씨는 현 전 실장이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로부터 제주도가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며 민노총에 얘기해서 최소한의 액션만 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조 씨가 영리병원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원희룡 지사가 과거의 구태 정치인들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믿어보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 사건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방 정치 권력에 의한 언론 사찰과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서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공식 사과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광식 전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원희룡 지사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에 광범위한 사찰과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와 정치권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예정대로 22일에 제주가 아닌 세종시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단체와 국토부 차관의 면담도 연기됐고 요구해온 착수 보고회 제주 개최도 확정되지 못하는 등 갈등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 착수 보고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보고회 개최 장소는 정부 세종청사. 제주에서도 보고회를 열어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에도 제주 개최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착수 보고회 후 일주일 이내로 제주도에서 한번 설명회를
라든지 아니면 그 토론회 형식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게 지금 절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국토부가 당초 이번 주 예정됐던 차관과의 면담도 착수 보고회 당일인 22일로 연기했다며 반대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원희룡 지사가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라며 단식 한 달째를 맞은 김경배 씨와 릴레이 단식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무기한 릴레이 단식과 동조 단식을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제2공항 타당성 용역 재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제출하고 착수 보고회 제주 개최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나온 문제들에 대한 국토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의회 차원의 방문단이라도 구성을 해서 갈 생각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단식 농성이 30일째 이어지는 등 사태가 악화되는 가운데 한 달 뒤 임시회에서야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과 제주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지나치게 아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편의점 업계 4위인 이마트24가 주유소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른바 편의점 안의 주유소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목포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유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8차선 대로에 양방향으로 자리 잡은 주유소. 유니폼과 모자를 갖춰 입은 직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신세계그룹 편의점 이마트24가 기존 주유소 2곳을 임대해 지난달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5만 원 결제해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 주유 서비스를 결합한 국내 첫 점포로 아직 편의점은 준비 중인 상태.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처럼 주유하는 동안 식음료와 생활용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안에 편의점이 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주유까지 제공한다는 취지로 택배와 세탁 등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편의점이 팔고 있는 삼각김밥, 도시락, 커피 거기에 이제 기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이마트24 측은 목포 1, 2호점에서 편의점 정비를 마치는 이달 중하순쯤 정식 운영을 시작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은 날씨 걱정 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와 감기 예방에 신경 써주시고요. 산간도로는 결빙 구간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북부 지역 한낮에 9도 내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현재 4도에서 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한낮 기온은 12도로 전망되는데요. 1도 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산간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지만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섬 지역은 낮 기온 10도를 보이면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2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내일부터 해수면이 높은 기간인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조금 껴 있고요.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의원 선거 후보 64살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이 출마한 제주시 읍지역의 경로당 행사에서 행사 실무자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부터 도내 초등학교에서 중간과 기말고사 등 정해진 날짜에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일제 지필고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일제 지필고사를 폐지했던 것을 올해는 5, 6학년까지 확대하고 토론과 실험 등 학습 과정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시험도 객관식 일변도에서 벗어나도록 서술형 평가 문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제주도가 다음 주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제주 시내 모 임대 아파트 화장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다음 주 48시간 정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밀 조사는 아파트 차수별로 한 집씩 모두 5가구에서 이뤄집니다. 제주 지역에도 전기 저상버스가 운행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제주 시외 버스터미널구와 원도심 지역을 순환하는 431번과 432번 노선에 전기 저상버스 6대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제주시 함덕과 제주 공영버스 차고지에 전기버스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기 저상버스 10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